언택트 교육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굿닥을 설치하셨었죠? 네, 굿닥을 열어주시면 되겠고, 굿닥을 설치 안 하셨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굿닥 입력하셔서 설치 또는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자, 굿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50 돼 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실시간 문연 약국 찾기예요. 지금이야 뭐 어느 약국이든 다 열었으니까 관계없지만 야간에 일찍 닫는 약국도 있어요. 6시만 넘으면 문 닫는 데도 있고요. 보통 8시 되면 문이 닫아져서 약국 찾을 때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해요. 비상약을 사러 갈 때 이런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굿닥이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자, 실시간 문연 약국을 해보니까 전부 이 약국이 다 문 열어 있죠. 지금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실시간 눌러져 있죠. 실시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냥 약국 위치만 다 표시하는 거예요. 네, 실시간 현재 문 열고 있는 데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밤에 했을 때 뭐 한 10시 정도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약국이 있던 것들이 이 마크가 다 사라져요. 자, 한번 터치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솔빈 약국 134m 뭐 있다, 영업 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약국 문을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으면 이 영업 중이 사라져 버립니다. 터치해서 보시게 되면 평일 9시 반에서 6시 반, 6시,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 반이면 문을 닫아버려요. 토요일은 2시까지 하고, 공휴일은 휴무, 무조건 쉰다는 얘기네요. 일요일도 뭐 쉰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요. 얘는 지금 굿닥은 네이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동차로 해서 내비게이션으로도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와서, 근데 이 약국이 지금 열려 있다 하더라도 확인 전화 해보셔야 돼요. 전화해서 확인 전화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자, 뒤로 한번 와서, 자, 이 지도 지금 솔빈 약국 돼 있는데 지도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중 무휴가 있어요. 연중 무휴 누르게 되면 실시간 빼고 연중 무휴 하게 되면 여기에 연중 무휴 약국이 있구나라고 나오고 있죠. 병원 목록 보기 누르시게 되면 연중 무휴만 다 표시가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중랑구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랑구 위치가 나온 거지만, 여러분 서대문이시면 서대문 살고 계신 지역이 나오고, 관악구,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처 집 주소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동 중이라면, 스마트폰 가지고 이동 중이라면 그 근처로 먼저 잡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에 돋보기 누르시게 되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과를 좀 가고 싶다 그러시면 안과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만약 여기 없으면 안과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 근처에 또는 스마트폰 현재 위치에 근처에 열려있는 병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 누르시게 되면 구강내과 누르시면 구강내과 나오시고, 뭐 내과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시면 내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은 여기 나오지 않았네 라고 하시는 거는 그 병원에서 굿닥에 연결을 안 해놔서 그런 겁니다. 병원들은 굿닥에 많이 연결을 해놨어요.
자, 뒤로 와서 연중 무휴 뭐 실시간 이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홈 누르셔가지고 굿닥 첫 화면으로 오시고 굿닥에서 정말 좋은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원격 진료 병원 찾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요. 아픈데 혹시나 확진자면 어떡할까 겁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번에 그 31번 확진자 많이 그렇잖아요.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더 확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병원을 직접 가지 마시고 의사와 원격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병원 찾기 누르시게 되면 원격 진료 이런 곳이 나옵니다. 진료 과목은 가정의학과, 구강 안악면외과, 내과, 비뇨기과, 사상치료 뭐 이렇게 있죠. 쭉에서 위로 올리시면 이비인후과, 피부과 뭐 많이 있네요. 네, 일단은 저희들은 내과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내과. 그럼 내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진료 중 원격 진료 요 표시가 돼 있죠? 원격 진료. 네. 터치하신 다음 전화 진료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심번호로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네 누르게 되면 내 번호가 노출되지 않고 전화를 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의사와 원격으로 대화를 이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안료로 하겠습니다. 진료받고 만약에 이제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병원으로 오고 그 다음 거기서 뭐 이동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연결해서 구급차가 온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원격 진료 알아보시려면 여기 터치하시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처방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는 여기 삭제됐네요. 이 카카오 오픈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으실 수 있어요. PDF 파일로 나오는데 그 PDF 파일을 약국에 가서 보여주시게 되면 어차피 전산 입력이 되기 때문에 처방전을 일일이 병원 가서 받으실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비대면 요즘은 최대한 많이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방전 받고 뭐 이렇게 진료를 받으셨으면 돈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금하기 하셔가지고 계좌번호로 나오죠. 네, 계좌번호 입금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은 카카오페이에서 하셔도 되겠죠. 아직 많이 사용하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 19 사태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코로나 원격 진료 한번 읽어보시면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자, 굿닥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보셨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사이트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휴일 지킴이 약국을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럼 휴일 지킴이 약국 팜 114 나왔죠? 뭐 당번 약국도 있고 휴일 근무 약국도 있습니다. 당번 약국 누르시게 되면 휴일 지킴이 당번 약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3월 22일 전체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해볼까요? 관악구 하고
선택을 해보는 거죠. 자, 이날 당번 약국이 어딘지 알아보는 거예요. 연중 무휴 있는 곳도 있네요. 연중 돼 있으면 연중 무휴란 얘기입니다. 야간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요 클릭하신 다음에 프린트 하게 되면 요 약국 위치까지 해서 프린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하시게 되면 휴일 지킴이 약국 버튼 누르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굿닥은 거기에 등록한 약국이라든가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것만 나오지만 여기는 내가 원하는 지역 경기도 연천군 하긴 연천군의 약국들이 다 나옵니다. 약사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글 첫 화면으로 오시고 나서 방금 전에 했던 휴일 지킴이 약국은 약국이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것도 중요합니다. 병원, 응급센터 있는 곳 있죠.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응급센터가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걸 알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 의료 포털이에요. 응급 의료 포털. 이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젠. 예. 누르시게 되면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돼요. 깔끔하게 잘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병원 약국 찾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들어온 이유는 응급실 찾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응급실 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중구 을지로 뭐 허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스마트폰은 이제 허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중랑구 신내동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망우동이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검색하시면 병원이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보이네요. 응급실이 있는 곳이에요. 응급실 운영되는 곳. 주변에 병원이 많이 있어도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자, 영등포구 한번 봐볼까요? 영등포구 예를 들어서 도림동이다. 그럼 도림동에는 이렇게 지금 응급실 있는 곳이 많네요. 8개까지가 되네요. 자, 관악구 신림동이다. 그럼 신림동에 응급실 운영하는 곳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여기 일반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도상에서 하셔도 되겠고, 물론 스마트폰에서 하시게 되면 위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이젠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약국 찾는 것도 있고요. 병원 찾기, 약국 찾기도 여기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자동 심장 충격기 있죠.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제 이 심장 충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르시게 되면 이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 찾기. 그럼 근처에 이제 심장 충격기 갑자기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써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망우동 하게 되면 저 근처에 이제 중학교에도 있고 초등학교에도 있네요. 뭐 치안센터에도 있고. 자, 서대문구 한번 봐볼까요? 서대문구. 예, 보면 서대문 이제 하게 되면 연일동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뭐 하시려면 사용법 누르시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훈련을 받으셔야 되죠. 위험하니까. 스마트폰으로 하실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을 열어서 응급의료 포털 이젠을 누르세요. 그럼 동일하게 나오죠? 응급실 찾기, 병원 약국 찾기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민간 구급차 정보 안내를 받겠다라고 누르시면 이제 민간 구급차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시는 것도 꽤 좋은 사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스마트폰에서 이게 늘 응급 포털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홈 화면에 꺼내 놓으면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여기 점점점 누르시고 난 다음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세요. 그럼 추가 누르고 한 번 더 추가 누르시면,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 생겼죠? 요 아이콘요, 요 생겼습니다. 이제 이 아이콘을 터치만 하시게 되면 바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사용하는 사이트라면, 웹사이트라면 홈 화면에 꺼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배송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우체국 가는 게 아니고 우체국 택배요원이 와서 물건을 받아갈 수 있게끔, 대한통운, 그러니까 CJ죠. CJ 대한통운도 CJ 택배입니다. 택배도 배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고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플레이스토어에서요, 검색을 하세요. 대한통, 이렇게 통운하시게 되면 CJ 대한통운 택배하고 나와요. 그냥 여기 검색하실 때 영어로 CJ 뭐 택배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CJ 대한통운 택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 이제 설치가 되면 열기라고 나옵니다. 열기 누르셔도 되고, 저는 홈 화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택배 터치를 하시게 되면 접근 권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런 권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고, 당연히 그 배달하는 분이 연락을 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 허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사진도 받아보고 사진도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허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나오면 무조건 허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다리시면 스텝 첫 번째 로그인을 한 후에 두 번째 택배 예약을 눌러서 이름을 쓰고 주소 쓰고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냈으면 예약 확인 할 수도 있고요. 예약했으면 배송 조회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즉 도착하게 되면, 배송이 되면 나한테 안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지함 이제 조회 결과 메시지 뭐 안내가 됐습니다 하고 살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목적은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택배 요원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하단 부분에 개인 고객 로그인 있습니다. 자, 터치하시고, 자, 약관 모두 동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택배 도착 알림 푸시,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동의하시고 이용 약관 동의를 누르세요. 그러면 다른 앱 위에 표시하겠다라고 권한을 허용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이건 허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가십니다. 그럼 이제 설정 화면 나오는데 다시 뒤로,
그럼 이제 폰 번호 나오죠? 예, 요 번호로 이제 인증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인증번호가 오게 되면 상단에 알림 표시줄에 뜹니다. 자, 561-071 돼 있어요. 그럼 터치하셔갖고 561,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깜빡하고. 그럼 알림 표시줄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여기 메시지 온 거 있죠? 메시지 누르셔가지고 561-071라고 나왔죠? 딱 어디다 적어 두시고 561-071, 네, 이제 여기 작업 내역을 누르시고 난 다음 옆으로 하셔가지고 561-071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인증 누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측 상단에 택배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택배 예약 하시면 됩니다. 일반 택배 예약, 그리고 예약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예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 그럼 여기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약을 해볼게요. 방문 예약 접수, 택배 기사가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정립 안 하겠습니다. 자, 이름 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10 쓰시면 되겠고, 자, 주소 검색 서울특별시. 여러분 주소를 쓰시면 되겠죠. 저는 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문 희망일 있죠. 23일이잖아요. 오늘 보내실 거면 오늘로 하시면 되고요. 눌러서 25일 날 했으면 좋겠다. 예, 주말에는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시, 오늘 이제 4시 이후 접수권은 모레, 그러니까 부터 방문할 수 있고, 화요일, 토요일은 이용이 좀 어려우니까 양해 부탁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오늘이고 25일이 23일이 월, 화, 수, 월, 수, 목이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해야 되겠다 하시면 되겠고, 요청사항 있으면 누르셔가지고 택배기사가 이제 사진들을 어떻게 그걸 물건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죠. 물건이 어디 있다라고, 뭐 신발장 옆에 있습니다, 뭐 현관 앞에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뭐 하시는 거죠. 요청 내용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대면에서 이제 와서 갖고 갈 거면 바로 주시면 되는 거고, 요청사항 쓰시면 되겠고, 자, 받는 사람 하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받는 사람. 저는 그냥 제 걸로 쓰겠습니다. 주소 검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뭐 조회해서 뭐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당연히 유의사항 확인 받다 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품 정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얘는 뭐 김치다, 상품 가격은 3만원이다, 뭐 한 박스냐 두 박스냐 하는 거죠. 부피는 뭐 2kg 정도 된다. 배송 메시지 파손에 주의해 주세요. 운임 구분, 선불이냐 착불이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걸 선불, 받은 사람이
돈 내는 것, 요금을, 배송비를 내는 거는 착불이 됩니다. 착불 눌러줄게요. 4,000원. 그럼 지금 물건을 그냥 대면 안 하고 바로 갖고 갈 거니까 도착한 사람이 돈을 내게끔 하시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회원 가입하셔갖고 요것도 포인트 누적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예약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 정보를 이제 보낼 거다 그러면 이게 맞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와서 택배 물건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체국도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자, 전 취소 누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보내셨으면 배송 조회를 하시면 돼요. 배송 조회 하셔가지고 여기 받는 택배, 이거 보낸 택배 있죠? 보낸 택배 하시게 되면 여기 목록이 쭉 나옵니다. 배송 조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눌러서 어디 가고 있는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택배 조회라는 것이 있어요. 택배 조회. 나는 우체국에 택배 운송장 번호 있죠. 넣고 상품명 쓰시고 하시게 되면 조회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다른 택배 회사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는 다른 택배 회사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택배 조회 운송장 번호만 아시면 조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우체국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이라고 쓰시게 되면 우체국 택배를 우체국을 하셔갖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됩니다. 자, 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허용하셔야 되겠죠? 허용. 동의하겠다라고 하시고, 이런 건 이제 안 보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택배 보이시죠? 택배 누르시면 택배 예약하겠다. 전 여기다 이름 쓰고 주소, 보내는 사람의 주소, 그다음에 뭐 상세 주소, 뭐 반지하다는 반지하,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지하 201호다 그러면 201호, 뭐 2층 3층 302호다 그러면 302호 상세 주소, 휴대전화 둘 중에 일반 전화 하나만 넣으시면 되겠고,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되겠고, 없으면 그냥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받는 분 이름 넣으시고, 요금 부담하는 것, 선불이냐 착불이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결과 이메일 수신 여부, 접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메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할 땐 여기 이메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겠죠. 희망 방문일 누르셔가지고 바꾸시면 되겠고, 물품 정보 쓰시면 되겠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와서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 단계 누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는 보낼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홈 눌러서 보시면 되겠고요.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 번쯤 스마트하게 우체국 택배도 한번 불러서 보내보시고, 또 CJ 대한통운도 이용해서 한번 보내보시고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라이브 방송할 때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임인이라고 안내를 좀 드렸을 거예요. 이 타임인은 약국, 병원 뭐 이런 거 있죠. 약국,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해볼게요. 허용, 세차장,
정비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있는데 약국에 24시 응급병원 하게 되면 응급병원 있는 곳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고 여기를 어떻게 가는지 내비를 눌러보시면 카카오 맵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이 바로 작동을 합니다. 자, 세차장을 누르시게 되면 주변에 근처에 세차장이 있는데 셀프 세차장이 있고 자동 세차장, 손 세차장, 조금 가격대가 되는 차들은 손 세차를 많이 하죠. 세차장, 정비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딜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주소가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그 근처에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앱이 될 거예요. 타임인입니다. 요런 건 이제 우리는 쓸 메뉴가 없지만 이제 업체들은 여기다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광고도 되기 때문에 좋은 앱이에요. 홈 와서 앱 지우실 때 어떻게 지우신다고요? 길게 롱터치 하신 다음 설치 삭제 확인하면 앱은 지울 수 있어요. 앱 지우는 건 간단합니다. 이 앱 지우는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앱 초기화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 늘상 이야기 드리지만 설치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설문조사 있죠? 오늘 수업 들으시고 설문조사를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자, 하단 부분에 제목 밑에 설명란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각 구청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